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4월 28일 금요일 주말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는데요. 아침에 높게 붙었다가 오후에 많이 밀린 거가 오늘 시장의 어떤 그 눈여겨볼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배터리 소재지 쪽이 오늘 끝에 많이 밀렸죠. 이런 것들 제가 지표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종합지수는요, 거래소가 플러스 0.23%, 2501포인트입니다. 2500을 간신히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87%, 842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래 대금을 보면요, 최근 들어서 거래소 쪽이 코스닥보다 거래 대금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힘이 이쪽에 이제 좀 옮겨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 이제 거래소 코스피 거래 대금은 13조 6천억입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11조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해도요, 코스닥이 한 17조, 거래소가 한 10조 이렇게 못 되는 그런 정도, 거의 2배의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스닥 쪽에서 거래소 쪽으로 이렇게 매매가 조금씩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13조, 코스닥이 11조인데 코스닥 규모로 봤을 때 지금 11조도 그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거래소 13조가 좀 적은 편이죠. 시장 규모로 봤을 때 한 너댓 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아마 지금 코스닥 전체의 시총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삼성전자 한 종목 시총이 안 될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아마 우선주까지 합치면 아마 430, 40조 정도 될 텐데요. 코스닥은 아마 그 정도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닥이 비록 11조이긴 하지만 이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코스닥이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는 살아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래프 보면요, 가장 큰 특징이 최근 시장에 요 그 추세선 상단을 이렇게 뚫고 힘있게 올라줬었는데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이렇게 하단까지 왔다가 다시 여기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여기가 60일 이동평균선 수급선이라고 그러죠. 요 수급이 깨졌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징조인데요. 다행히 어제 요 50일선에서 강하게 어제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그 정도 지수에서 매물을 조금 받으면서 끝내줬는데요. 지금 시장 특징은 어쨌든 지수 하단은 좀 이렇게 좀 탄탄하게 받쳐준, 좀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반등세가 이어질지는 다음 주까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은 이렇게 거래량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힘이 이렇게 보강이 됐다가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맛이 있죠. 그러죠. 그래서 전체 시장 에너지는 좀 약화되는 그런 분위기다.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강하게 시장을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그 힘이 좀 딸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프는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래프 모양이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가 요 조정을 받으면서 요 50일선이죠. 여기가 이게 수급선이죠. 수급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50일선 정도에서는 이렇게 그 지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요. 여기도 이렇게 거래량을 보면 이렇게 솟아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코스닥도 힘이 많이 약화됐다. 오늘 그 배터리 소재주들이 강하게 붙었다가 오후에 밀린 거는 뭐 이런 것도 원인이 있다. 시장에 매수세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매매 체결 내용을 보면요. 오늘은 특징이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는 3천억을 샀습니다. 근데 코스닥에서는 또 3,600억을 매도를 했어요. 시장 규모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이 팔았죠. 반면에 개인들은 또 코스닥에서 3,900억을 매수 우위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3,900억 매수 우위가 반도체 소재지 쪽 오늘 아침에 굉장히 강하게 붙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많이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은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3,600억 정도 매도 우위했고 개인들이 그거를 다 받아주면서 코스닥 쪽에서 3,900억 정도를 매수 우위했는데 제가 그 오늘 그 분봉으로 추이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오후 들어서 이렇게 밀렸습니다. 보이시죠?
이 보시면 아침에 이렇게 높게 붙었다가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동일하죠. 이렇게 밀리고 나서 살짝 반등은 했지만 상당폭 매물을 받으면서 힘이 약화됐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 이제 배터리 소재주 쪽 중심으로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하나만 올랐지 배터리 소재 쪽 오늘 전체를 보면요 많이 빠지고 끝났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객 예탁금입니다. 큰 변동 없습니다. 53조 4천억.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더 눈에 들어오죠. 금년 들어서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들 계좌로는요. 근데 예전 최고치가 75조까지 갔던 것에 비하면 3,300푼트 넘었을 때요. 아직 53조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왔다. 과열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올 여지는 있다. 그것 때문에 시장을 이렇게 좀 좋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봐야 되겠죠. 이 추세가 더 이어질지. 저는 이제 좀 더 이어질 거로 이렇게 보는데요. 다음 주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융자는요, 이렇게 금년에 이렇게 계속 늘어나다가 살짝 이렇게 끝을 숙였죠. 이거는 이제 증권사들이 지금 신용 한도가 다 차가지고 대출을 안 해주는 데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근 한 이틀간 한 4천억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여기 이틀 전 그 집계이기 때문에요. 어제 오늘도 좀 빠져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가 신용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수급에서 어찌 보면 신용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은 급매물들이 어느 정도 소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수급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쁘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에 들어온 돈들이죠. 최근 한 보름 정도 이렇게 돈들이 조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대형주들도 최근에 이렇게 큼지막한 주식들도 최근에 모양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근래 이렇게 조금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것은 이제 환매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돈들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에 MMF,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금년 초에 한 40조 들어왔다가 지금 10조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증시 주변 자금은 굉장히 풍부하다. 언제든지 시장이 되기만 하면 돈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오늘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배터리 소재주들,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해왔던 주도주들이 오늘 아침에 높게 붙었다가 이게 이어지느냐 가지고 굉장히 관심들을 가졌었는데요. 어제 그 상승세를 오늘 이어가지 못하고 끝에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 여기 전광판에 보이는 게 전부 배터리 소재 관련주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듯이 에코프로만 2.9% 플러스가 나오고 나머지들은 다 마이너스가 나면서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에코프로는 오늘도 한 11% 올라줬는데요. 어제도 18%인가 올라줬었죠. 그래서 이틀 만에 한 20몇 프로가 올랐다가 오늘은 오른 것을 다 반납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배터리가 여기서 끝났다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만큼 또 강력한 재료를 가진 주도주도 없기 때문에요. 에코프로가 오늘도 이제 플러스로 끝난 거는 그나마 좀 이렇게 배터리 소재에 힘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에코프로 가지고 제가 그래프 가지고 분석해 드린다고 그러면요. 제 의견 참고만 하십시오. 여기서 이제 에코프로가 더 가려면은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더 여기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요 앞에 고점. 요거를 뚫고 가면 저는 여기서 다시 높은 가격이라도 사도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시장에 에너지가 강력하다는 거죠. 매수세들이 그만큼 아주 단호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오늘 또 요 위에 이게 82만 원이 앞에 고점이거든요. 거기 이제 닿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오늘 좀 이렇게 음봉이 나면서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게 매도 신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만 놓고 따졌을 때는요. 그래도 플러스로 끝났기 때문에 아직은 좀 그렇고요. 조금 지켜보다가 다음 주에 여기서 이 상단을 뚫지 못하고 앞에 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그러면요. 더구나 요 21선 밑으로 흘러내린다고 그러면 100% 매도 신호입니다. 21선 뚫고 내려오지 않더라도 음봉이 나면서 요 상단을 뚫지 못한다고 그러면 저는 매도가 맞다고 봅니다. 이제 제 의견이니까요. 참고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에코프로 가지신 분이 계세요. 제 그 고객분 중에도 절대 안 판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팔아야 맞는 것 같은데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직 누가 더 오를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배터리 소재주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그 매수하는 그 매수 주체들이 굉장히 그 자금력이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그 탄탄한 자금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된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앞에 고점을 넘기면 추격 매수해도 된다 생각하고요. 못 넘기면 좀 아쉬워도 여기서 매도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에코프로가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그 추세를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여기 들어와 있는 게요.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려서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뭐 좀 좋기는 좋았지만 약간 플러스가 나는 정도입니다. 그동안에 좀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반등해 줬는데요. 오늘 눈에 띄는 게 저는 하이브, JYP 이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이제 하이브는 엔터 제가 대표주라고 그래서 주도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배터리 소재나 셀이 조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다음 이어갈 그 테마주로서 엔터주, 특히 하이브,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CS 윈드,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즘 이제 방산 업종 해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하게 붙었었는데 오늘은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방산 업종, 엔터나 방산이나 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수출이 잘 안 되고 있고 경기가 좋지 않다고 그래도 이런 것들은 역류해서 좀 이렇게 호황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주도주를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오늘 재생에너지나 방산주들은 아주 강하게 조정을 들어갔고 그나마 지금 엔터 관련해서 하이브, JYP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아마 다들 아시죠. 그래서 내용 말씀 안 드려도 지금 어쨌든 잘 나가는 엔터 대표 종목입니다. 시총으로 봐도 아마 나머지 종목들 다 합친 것보다 하이브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단단하죠. 아주 그 정석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정받고 한 2달 조정받았죠. 이렇게 조정받는 게 왜 좋냐고 그러면요. 매물 소화를 좀 해준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익 난 사람들이 팔아서 수익도 챙기고 또 그동안에 이렇게 상승기에 못 쐈던 사람들이 조정을 이렇게 받아주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손이 바뀌면 다시 힘이 붙으면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해 줍니다. 이런 것도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그런 맛이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매물이 없습니다. 위에. 그러죠? 신고가 내면서 강하게 뚫고 올라갔고 앞에 매물이 없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기나 수출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악재들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종목 아닌가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급하게 또 갔다가 조정받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쫓아가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죠. 그렇지만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저도 아주 예전에 사가지고 물렸다가 이제 살짝 플러스가 났습니다. 이제 한 3, 4% 정도 플러스가 난 가격대거든요. 제 고객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본전 왔다고 그래서 팔지 마시고 좀 지켜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시장이 좀 답답하기 때문에요. 이런 엔터나 방산이나 재생에너지나 이런 쪽들은 순환하면서 조금 시장을 끌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CS 윈드 말씀드리겠습니다. CS 윈드 어제 제가 녹화를 했다가 뒤에 녹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착오가 있어가지고 빠뜨렸는데요. CS 윈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장중에 플러스는 났다가 또 이렇게 많이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시장 전체 분위기가 이제 이게 재생에너지도 배터리 소재주나 마찬가지로 넓게 보면 환경관련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빠질 때는 항상 그런 흐름을 타요. 이번뿐만 아니고 저번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 때문에 그렇지 이 개별 종목이 가지는 악재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특히 풍력 관련주 그중에서도 CS 윈드는 그 타워를 만드는 회사죠. 이 상단 해상풍력에서도 바다 밑은 그 삼강 MNT SK 오션 플랜트라고 그러죠. 해수면 아래는 그쪽이고 위쪽은 CS 윈드입니다. 그래서 그 CS 윈드는 그런 쪽에서 글로벌 1위 업체다. 가장 그 강력한 업체인데 그런 쪽에서도 프리미엄을 줄 만한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주가가 좀 미지근했던 거는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북미나 또는 저쪽 유럽이나 아시아권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공장도 이렇게 M&A 하면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금년 한 2분기부터는 실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그래요. 영업이익 같은 것도 작년 대비하면 한 두세 배 정도 금년에는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증권사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아진다는 거죠. 금년에 이제 가시화된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좀 올랐다가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가지신 분들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여기가 이렇게 매물 집중됩니다. 지금 가격이 매물 집중됩니다. 근데 여기 벗어나면요 매물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가벼워질 수 있다. 개별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금년에는 어쨌든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주 반열에 오른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지금 빠졌기 때문에 좀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재생에너지, 풍력, 또 태양광 이런 쪽들은 배터리 소재지에 이어서 앞으로 시장을 끌어나갈 주도주가 될 만한 그런 역량을 지닌 그런 업종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CS님들은 좀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봉도 이렇게 보면 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러죠? 최근에 이렇게 약간 우상향하기는 하지만 예전 최고가도 아직 못 들었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거의 한 2년 넘게 이렇게 쉬었던 주식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한번 불이 붙으면 CS윈드 같은 경우는 좀 기대해도 된다. 이번에 좀 불이 붙을 뻔하다가 좀 주저앉았는데요. 팔지 말고 좀 견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0% 조정 정도는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언급드린 종목 중에 오늘 한미글로벌이 굉장히 야무지게 붙었습니다. 전체 시장 흐름하고는 달리 한미글로벌이 아주 우뚝 섰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추세선이 이렇게 유지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21선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전체로 보면 약간 이렇게 횡보하면서 조정은 받고 있지만 요 그 상승 추세로 이렇게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이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린 건데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해서 볼 만한 게 요 매물대입니다. 요 매물대가 압도적으로 길죠. 그거를 이렇게 힘있게 뻗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린 건데요. 그 이후로는 매물대가 그렇게 두텁지가 않다. 그래서 앞에 48,900원 요 앞에 고점까지는 대충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예전에 네옴시티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했다가 근 한 7개월 넘게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손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번에는 좀 상승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앞에 고점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매수 가격으로도 무난한 가격이죠. 더구나 이렇게 21선 위에 이렇게 딱 안착이 있고 요 매물 집중대를 이렇게 힘있게 벗어났기 때문에 매수하기에 부담이 없는 주식으로 봅니다. 오늘 7%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좀 따라 붙기는 그런데요. 보니까 장중에 굉장히 위아래로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한미 글로벌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도 예전에 여기서 이렇게 높게 사신 분들이 물려 있는 분들이 아직 안 털린 물량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장중에 이렇게 물량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쏟아지고 그러던데요. 아직도 변동폭은 크기 때문에 사는 입장에서 보면 기다리고 있으면 낮은 가격에도 살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상승세는 이제 완전히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하락세에서요. 그래서 한미 글로벌도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중에 가장 이렇게 좀 모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SPG를 제가 어제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7% 아니죠. 5.9% 1,700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락폭이 컸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더구나 오늘 고가가 5% 올라가지고 29,950원까지 갔다가 26,800원까지 왔으니까 근 3,000원이 빠졌습니다. 오늘 저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요. 제가 이제 어제 추천을 드리고 했었던 이유는 신용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털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까만 선이 지금 신용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털렸어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다시 이렇게 살짝 들어오더라 이런 얘기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신용을 쓰는 사람들은 개인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SPG는 올릴 때도 신용으로 올렸고 뺄 때도 지금 이렇게 신용이 털리면서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은 많이 털렸기 때문에 수급상 굉장히 좋은 조건 아닌가. 더구나 이렇게 최근에 신용이 다시 이렇게 좀 늘어나면서 어제 같은 경우 주가가 굉장히 야무졌거든요.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요.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국인들 매도가요 20만 주가량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간혹가다 팔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꾸준히 사주는 맛이 있거든요. 한 2, 30만 주 사주고 나서 이렇게 한꺼번에 털고 또 한 20만 주 사고 나서 이렇게 한꺼번에 털고 어찌 보면 단타한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수급 상관없이 제가 보기에는 SPG는 몇 가지 점에서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4만 원에서부터 지금 2만 6천 원이니까 한 3, 40% 빠졌지 않습니까? 낙폭 과대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50일선에서 이렇게 상당히 탄탄하게 받치고 있다. 그 다음에 요 밑으로는 안 빠질 것 같다는 얘기죠. 종합지수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용이 많이 털려 있다. 그래서 수급에서 굉장히 좋다. 요즘 이제 개별 종목들은 신용 때문에 그렇게들 걱정을 하는데 SPG는 그와 달리 그런 거를 좀 회피해 있다. 또 어제는 제가 그 재밌는 기사 상위 수익률 1% 미래에셋증권에서 수익률 이렇게 상위 1% 되는 고객들 거 매수를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어제 한 11시쯤에 통계를 봤더니 SPG를 가장 많이 사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우연한 일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SPG가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탄탄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로봇주 이렇게 반등할 때 SPG는 가장 기대를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질 때는요, 좀 들어가서 사셔도 되는데, 오늘 이제 높게 사서 물리신 분들은 조금 마음이 아프실 텐데요. 물타기 하십시오. 50일선에서 오늘 높게 사셨다고 그러면 또 밑에서 이렇게 조금 더 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실적, 그래프, 또 하락폭 이런 거를 다 봤을 때 SPG는 오히려 이렇게 많이 빠져줄 때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현대로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한 20% 올랐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5.3% 아주 조정을 깊숙하게 받았는데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밑에서부터 이 정도 이렇게 올랐으면 조정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정폭이 크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받아줄 만한 조정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강조드렸던 외국인들이 이렇게 1,000만 주 이상 이렇게 최근에 매수 우위했던 거는 오늘 또 79만 주 매수 우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세는 여전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기관들이 오늘 한 54만 주 정도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주춤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급등주는 조정 없이 올라가는 것이 더 불안합니다. 이 조정을 받아주면서 그동안에 이익 났던 사람들 물건 팔아주고 또 그동안에 비싸서 못 샀던 사람들 밑에서 다시 사주고 그러면 손이 바뀌면서 수급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상승기에 접어들고 그러는데요. 얼추 보면은 지금 이렇게 추세가 살짝 깨진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아주 밑에서 사서 이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일부는 여기서 뭐 이익 실현해도 상관은 없겠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그 한 30%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지고 가셔도 되는 종목 아닌가. 이쪽 그 방산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그 경기나 수출하고 상관없이 꾸준히 호재성 재료들이 나와줄 것 같아요. 현대로템도 지금 이제 폴란드만 K2 전차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보기에 공장이 아주 바쁘게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도 루마니아 또는 저쪽 중동 쪽 이런 쪽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물밑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물량들이 지금 계약 단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로템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LIG 넥스원도 그렇고
한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쪽은 방산주는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도 된다. 좀 길게 보고 조정을 좀 견디어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산, 재생에너지, 엔터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종목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배터리 소재주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얻어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이 힘을 못 받는다 그러면 에너지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테마 쪽으로 좀 옮겨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종목은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방으로는 어느 정도 좀 탄탄함을 갖췄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지금 흐름이 코스닥 쪽에서 코스피 쪽으로 이렇게 살짝 옮겨가는 맛이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배터리 소재주 쪽이나 셀 업종이 주도주를 이제 자리를 이렇게 옮겨 앉는다고 그러면요. 제가 보기에는 방산주나 엔터주나 재생에너지, 풍력 이런 쪽에서 주도주가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CS윈드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많이 빠지면 들어가서 살만한 그런 업종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두시고요. 제 그 의견 참조하셔서 매매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또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